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4주 차 수업입니다. OX 퀴즈 20문항인데요. 본교재 제1.5절의 행정법 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공무수탁사인편입니다. 1.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사인을 말한다. O입니다. 2번 공무수탁사인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번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민법상 사인의 행위로만 해석된다. X입니다. 위임받은 행위는 공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4번 공무수탁사인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위법 시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O입니다. 무효가 될 수 있거나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공법 원리편입니다. 5번 법치 행정의 원리는 행정작용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O입니다. 6번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필요 최소한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O입니다. 7번 신뢰 보호의 원칙은 법령 변경에 관계없이 모든 과거 행정 조치를 계속 존중해야 함을 뜻합니다. X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법령 변경에 관계없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모든 과거 행정 조치 이것도 다 어떤 일정한 요건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7번은 X가 되겠습니다. 8번 평등의 원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임의로 차별을 둘 수 있음을 허용한다. X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9번부터 12번까지 용조물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문에 용조물 법인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공법상의 재단 법인을 말합니다. 국가적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이나 그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용조물 법인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냐면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용조물 법인, 즉 공법상의 재단 법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9번 용조물 법인은 소방서, 경찰서처럼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단위이다. 네, 9번 맞습니다. O입니다. 10번 용조물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진 법인이며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X입니다. 용조물은 법인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조물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11번 행정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특정 공법인,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용조물 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예, 앞서 설명드렸죠? 용조물 법인이 맞습니다. 12번 용조물 법인은 법적으로 설립 근거가 없어도 사실상 존재할 수가 있다. X입니다. 설립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반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13번부터 15번 같이 풀어보시죠. 반사적 이익은 법률이 일반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이익을 말하며 권리로 주장할 수가 없다. O입니다. 14번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이것은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15번 도로 이용에 따른 안전 확보는 반사적 이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16번부터 20번 순서대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행위 발급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되 위법 없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O입니다. 17번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모든 재량 행위에 대해 인정이 된다. X입니다. 여기서 모든 재량 행위라는 표현이 틀렸는데요. 일부 재량 행위에 한해서는 인정이 되고요. 일반화해서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18번 행정 개입 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청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O입니다. 19번 인허가 등 행정행위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행위 발급권이다. O입니다. 20번 행정행위 발급권은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예, O입니다. 개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청구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OX 퀴즈 20문항인데요. 예, 이 부분은 제1장 6절의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OX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보다 법의 존재 형식과 절차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존재 형식과 절차를 중시합니다. 2번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정당성과 정의로운 내용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현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할까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할까요? 네, 실질적 법치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것도 역시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으나 현대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환되었습니다. 3번 법치주의는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O입니다. 맞습니다. 4번 법치 행정의 원리는 행정의 모든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번 X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지문은 행정의 모든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항상 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번 O 맞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항상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해야 합니다. 6번 모든 행정작용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 여기서 X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임된 명령도 있기 때문에 위임된 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7번 성문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 법규 등이 포함된다. O입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린 그 6번 잠깐 더 설명을 보시면요. 현실에서는 명령이랄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명령이 법규 명령이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이라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대통령령 및 불령 이런 것으로도 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이 있으나 그 근거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 6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위임된 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 관습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O입니다. 9번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고 단지 법 해석의 자료일 뿐이다. 9번은 X입니다. 자, 그 이유는 9번 판례는 성문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불문 법원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반복적이고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은 법률의 공백을 메우면서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번 학설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불문 법원이 될 수 없다. 10번 O입니다. 11번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자, 11번 X입니다. 자, 11번은 행정법규는 심의 이후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래에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표현이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12번 신법이 국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것을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3번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O입니다. 14번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제한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O입니다. 15번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은 국가의 전체 영토에 미친다. 맞습니다. O입니다. 16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O입니다. 17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도 국가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X입니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이 되지 국가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8번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O입니다. 19번 법률의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O입니다. 20번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입니다. 맞습니다. 법률 유보와 관한 지문은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바른 답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다음 내용은 책 속에서 답찾기 6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답을 넣어서 읽어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이 6번째 지문을 모두 읽어야 하기 때문에 땡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잠시만요. 소방행정법 책 속에서 답찾기 6 제1장 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1번 법치주의는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권력 분립과 함께 채택되었다. 자, 그래서 1번은 인권 보장 되겠습니다. 2번 형식적 법치주의에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념이 결합되어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한목적성 법치주의는 그 내용이 정의 이념에 부합하고 이 부분 실질적 법치주의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내용이 정의 이념에 부합하고 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이제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끝에는 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답이 전개되겠습니다. 3번. 법치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법률의 내용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네, 다음 4번입니다. 법은 행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으로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행정작용에 의한 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원칙, 이것을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5번입니다. 행정작용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것을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네, 6번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급부행정 유보설은 침해적일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수익을 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번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중요사항 유보설은 오늘날의 통설로 본질성설이라고도 합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적용 범위도 결정해주고 그 단계나 정도까지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중요사항 유보설과 본질성설은 같은 의미입니다. 8번 12수신료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사항이라 한 판례를 보면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법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모든 국가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규율 대상은 매우 복잡해서 이를 일일이 성문법을 제정해서 완벽하게 규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문법으로 이를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므로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은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성문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입니다. 12번 우리 헌법에서는 제6조에서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명령이라 함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권이 정립한 법규입니다. 다음 14번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로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지자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누어집니다. 15번 관습법이란 국민 사이의 단연간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을 준수함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6번째 책 속에서 답잡기인데요. 다음 7번째 책 속에서 답잡기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7번째 책 속에서 답찾기입니다. 자, 앞선 시간과 같이 쭉 정답을 이 땡땡땡 속에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번 강제 집행은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부과,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즉시 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3번 행정상 강제 관련 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 금전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개별법으로 출입국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있다. 4번 행정대집행의 절차에서 대집행은 계고,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 제가 4번의 행정대집행 절차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고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요. 통지도 보름이다, 한 달이다 이런 기간을 통지해 줍니다. 실행은 그 기간 안에 철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 실행이 들어가고요.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까지 국가는 철저히 비용 징수를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5번 계고란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으로서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자, 문서로서 알려주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로서 알려줄 때 그 기간,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정해진 답이 없이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6번 대집행의 실행은 대집행 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증표를 휴대한 대집행 책임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바 대집행 책임자는 자신이 대집행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 이때 그 증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은 목에 그 증표를 나타내는 책임자 이름까지 공개해서 차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주변인들은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집행할 때 외부 업체를 통해서 좀 힘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만 그 증표를 달고 있어야 되고 다른 외부 집행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무엇이라고도 하냐면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징수와 더불어 강제집행에 속합니다. 8번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죠. 이행강제금. 계속 반복해서 낼 때까지. 자, 9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사실상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현재는 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10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중략하고 현재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비송사건 절차법의 준용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